자, 사이공, 카불 이어서 서울이 될 거냐, 타이완이 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 쪽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 문가리 쪽에서 집요하게 백악관을 상대로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유엔 제재 해제를 이야기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렇게 취소하든지 아주 낮추자라고 커트 캠버를 비롯한 온 라인을 다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무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은 이제 경멸의 분위기마저 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 협정에 의한 이 탈레반의 결국 카불 함락, 또 과거의 파리 평화 협정에 의한 월명의 베트남 사이공 함락,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어떻게 지금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남한 정권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보면 철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카불의 정리가 다 되려면 미국인들, 미국 대사관 직원들, 남아있는 미군 병력들, 그리고 미국 동맹국의 이 철수,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의 철수까지 마감이 되려면 하루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5,000명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단위로 비행기가 떠도 한 대에 250명 탄다 해도 2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로 가동해야 5,6,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불에서 지금 전부 완벽하게 철수를 하려면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10한 3, 4일을 더 해야 지금 일이 다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병참을 담당한 소장이 카불을 방문해서 탈레반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말도 있고, 일종의 탈레반을 자극하지 않고 살살 달래면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함락이 됐는데 함락된 속에서 자국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빼내는 과정이 공항 한편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엊그제부터 공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검문소를 설치해서 공항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니까 이제 미국이 바리케이트 검문소를 좀 이렇게 하지 마라고 탈레반을 달래고 있는 정말 모양이 더러운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될 줄을 모르고 8월 초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블링컨 장관이나 바이든이 했던 말은 그렇게 빨리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두 사람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군이 다 안정적으로 철수하고 미국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철수하고, 그런 다음에도 아프간 정부가 한동안 존재해서 결국 탈레반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과정들까지 최소 몇 달, 잘하면 1년 반쯤 걸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는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영화에 보면 척척 박사이자 온갖 첨단 기기와 휴민트를 동원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이 이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급속도로 무너질 건가? 그러니까 아프간을 유지해온 것이 미국이라는 힘이었지, 미국이 빠졌을 때 누구도 단 하루도 아프간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미국만큼은 그런 것들을 전혀 지금 모른 채 엄청난 돈과 정보력을 자랑하는 기관들이 허위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나 다 판단한 능력을 상실했다. 차라리 어제 국방부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출신의 한 여성 기자가 울면서 원망을 하니까 국방부의 커비 대변인이 할 말이 없다. 나도 그 아픔에 공감을 한다. 사태가 어쩌다 이래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더 정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이든이 이제 워낙 고령이고, 자 보세요. 지금 아프간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월요일까지도 지금 위태로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굳이 휴가를 떠나고 당분간 그럴 일 없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로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고 입성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혼자서 파란 티 입고 화상 회의장,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의 공식 별장이니까 화상 회의장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어제 아프간 함락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안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주냐, 미군이 더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다시 또 헬리콥터 타고 캠프 데이비드로 갔어요. 이 좀 많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최근 들어서 속단을 하고 그리고 복잡한 일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정권이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유엔 제재 부분은 백악관이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유엔에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한미 훈련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국방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뭉가리의 평화 프로세스 부분은 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문 측에 백악관이 그렇게 답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이 미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평화 과정의 트랙을 만들어주고 그 트랙 위에 비핵화를 얹자고 하면서 이 피스 트랙을 만든다. 그 트랙이 뭐냐? 일단 종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을 선언하고 체결한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부분은 비핵화가 관계가 없이 먼저 이런 선언들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 상징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지지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 북한도 남한하고 체결한 걸 그걸 중국이 지지한다. 그럼 미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너가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마치 이것을 지지한 것처럼 해석이 되면서 평화협정, 종전협정의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합의한 것처럼 지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핵화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휴전, 정전 상태니까 이걸 갖다가 전쟁이 끝났다라는 종전 상태로 바꾸고, 그러면 전쟁 끝나고 너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지낼 거냐라는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서로 평화롭게 가기 위한 계획들을 집어넣는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하기에는 미국이 일단 거부감이 강하니까 남북 간에 하고 중국이 추인한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 추인해 달라고 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절차가 한국 내에서 종전 및 평화협정에 대해서 합의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8.15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종전 평화협정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 자, 그런데 야당 이준석 의용체제로 봤을 때는 그냥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한국에서 국회에서 종전평화협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국 국민들의 동의를 국회가 위임받아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이 이걸 지금 북한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 매사가 귀찮아진 바이든이 너 알아서 해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의 집요한 촉구예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이 바이든 캠프가 굉장히 자기 측근들만 데리고 일을 하다가 오바마 때 8년 경험을 가진 인력들을 그냥 뒀다. 그래서 NSC하고 국방장관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프간 사령관 스콧 밀러 사령관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동의했고 결국 사령관을 중도에 쫓아냈다. 자, 미국에서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아프간의 철군 잘했다라는 지지가 높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이든의 아프간 철군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여론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은 별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처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떠냐라는 부분이 백악관의 지금 정례 브리핑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셜리반 안보 보좌관, NSC 보좌관이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를 말하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기자가 이 논리가 그러면 한국에도 적용되는가? 한국은 미국 국익이 있는 곳이냐? 이러니 설리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유지를 해왔던 것이다. 아프간하고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충분히 문 쪽에 집요한 공약에 평화협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려면 해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령 21은 결사적으로 종전 평화협정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결국 종전이 되고 평화체제가 와서 남북 간에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가라고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저렇게 초연한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아프간 카불이나 월남 사이공을 보면서도 지구상의 가장 무장 화력과 핵무기 등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부 위기나 안보의식 부분에서의 경종은 조금도 울리지 않고 다들 투기에 열중하고 과학행위니 연론이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요? 누가 이걸 책임져 준다고 이렇게 다들 투기에 열중하고 욕망에 열중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나름 공통 분산 효과에 따른 공포 저감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두에게 북이 내려왔을 때 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런 집에 사는 사람과 한남 더일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과 또 일반 달동네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잃어버릴 거 아니냐? 자, 나는 서민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저기 100억짜리 집에 사는 부자들 아니냐? 이렇게 서민들은 생각을 해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즐거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현재 북한의 위협을 걱정해? 그거는 태극기 들고 길바닥에 개고생하는 숫골들이나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요, 북의 위협을 공통으로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두려움도 아니고 니의 두려움도 아니고 그거는 모두의 두려움이어야 되는데 누가 요즘 그거 걱정하면서 나를 세우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런 두려움을 다 흐트러 버려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들 공포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낮아진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다. 이럴 게 많은 사람부터 공포가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장서서 안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위에서부터 그러니 중간부터 밑으로도 똑같이 내가 잃을 게 있어서 저 부자들도 저기 상류층들도 신경 안 쓰고 사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가 그냥 눈앞에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프간의 상류층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이 그냥 빠지겠나? 어떻게 되겠지? 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일은 어떻게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한국 문가리가 집요하게 평화체제를 몰고 가고 있고, 미국도 이게 귀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포조차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